세종은 미래의 수도, 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토지는 삶의 바탕입니다. 소망하면 갈 수 있는 그 길,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풍요로운 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 날개의 소망입니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고향 전원마을입니다. 오늘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속하는 도시들과 세종시의 토지 변화를 비교하여 봅니다. 과거 10년의 토지 실거래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국책사업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사업지역에 속하는 도시들과 세종시의 토지 변화를 비교하여 봅니다. 세종시 관련합니다. 2004년 1월 13일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그 여파로 신행정수도가 행정복합도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에 비해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청와대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세종시로 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식량 증산을 목표로 1987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의 착공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담수 호수질과 갯벌 보전 등의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였고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식량 자원에 남아도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2008년 2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농업용지 조성 위주의 개발 기조를 산업관광 신재생에너지 국제 업무 등 복합용지로 조성하기로 기본구상을 변경 발표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에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드디어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임기 막바지인 2012년 12월에는 정부 세종청사의 개청 제막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에는 세계 최장의 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었으며 2021년 2월 새만금 미래상과 역할을 제정하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세종시는 2014년 12월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행복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였고 동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3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 중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공간이며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따른 갈등에 의한 지연 없이 신속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의 사업 추진 계획은 글로벌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지를 포함하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10년 전과 현재의 토지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적, 관리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비교자료의 기준은 각 도시의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으로 그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자료를 기초로 비교합니다. 토지의 거래량 변화입니다. 우선 거래 건수의 증감입니다. 세종시는 2022년 2967건으로
2013년 3,386건보다 12.4% 감소하였습니다. 부안군은 2013년 2,006건에서 2022년에는 23.8% 감소한 1,528건입니다. 군산시는 1,327건에서 3.8% 감소하여 1,277건이며 김제시는 2,047건에서 3.5% 증가한 2,119건입니다. 유일하게 거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시의 거래 건수 2,967건을 100으로 볼 때 부안군의 1,528건의 거래량은 세종시 대비 51.5%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김제시는 71.4% 수준의 2,119건이며 군산시의 1,277건은 43% 수준입니다. 거래 토지의 면적 증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2013년 192만 932평이 거래되었으나 2022년에는 69만 5,447평이 거래되며 63.8% 감소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10년간 거래량 가운데 가장 낮은 결과물입니다. 부안군은 50만 3,257평이 21.4% 감소하여 39만 5,618평이 거래되었으며 김제시는 65만 2,766평이 12.8% 감소하여 56만 9,386평 거래되었습니다. 군산시는 33만 2,112평에서 29만 7,747평으로 10.3% 거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시의 거래량 69만 5,447평을 100으로 볼 때 부안군의 39만 5,618평의 거래량은 세종시 대비 56.9%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김제시는 81.9% 수준의 56만 9,386평이며 군산시의 29만 7,747평은 세종시 대비 42.8% 수준입니다. 세종시는 2013년 대비 2022년 거래 건수는 12.4% 감소했으나 거래 면적은 63.8%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원형지와 같은 대형 거래보다는 소형 크기의 필지 거래가 늘어난 현상으로 앞으로는 시 외곽의 관리 지역에서도 토지의 매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거래 건수나 거래 면적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습니다. 총 거래 금액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2013년 4,365억 2,185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6,244억 1,331만원으로 43.0% 증가하였습니다. 부안군은 637억 8,644만원이 53.5% 증가하여 979억 3,244만원이며 김제시는 511억 5,964만원이 67.3% 증가하여 855억 6,764만원입니다. 군산시는 451억 4,774만원에서 620억 2,137만원으로 37.4% 총거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시의 실거래 금액 전체 6,244억 1,331만원을 100으로 볼 때 부안군의 979억 3,244만원의 총거래 금액은 세종시 대비 15.7% 수준입니다. 김제시는 13.7% 수준의 855억 6,764만원이며 군산시의 620억 2,137만원은 세종시 대비 9.9% 수준입니다. 앞서의 자료에는 거래량 관련하여 건수와 면적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거래 금액은 최소 40%에서 70%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평균 가격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종시 토지는 2013년 평당 평균 거래 금액이 22만 7,245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89만 7,858원으로 295.1%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부안군은 12만 6,747원이 95.3% 상승하여 평균 24만 7,543원이며 김제시는 7만 8,374원이 91.7% 상승하여 15만 281원입니다. 군산시는 13만 5,941원에서 20만 8,302원으로 53.2%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시의 평균 거래 금액 89만 7,858원을 100으로 볼 때 부안군의 24만 7,543원의 평균 가격은 세종시 대비 27.6% 수준입니다.
김제시는 16.7% 수준의 15만 281원이며 군산시의 20만 8,302원은 세종시 대비 23.2% 수준입니다. 세종시의 과거 10년간 평균 가격 변화를 토대로 예측한 지수는 2023년 읍면지역의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토지의 평균 거래 금액이 평당 약 100만원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2013년 대비 340% 상승한 수치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세종시 읍면지역의 토지를 소유했다면 얻을 수 있는 평균 투자 수익률이 340% 이상입니다. 과거에 그랬듯 앞으로도 토지의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토지 가격의 상승폭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토지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외에도 세종시에는 토지 가격이 상승할 만한 재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까요? 아마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와 달리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 폭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소위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반영되어 긴 시간 폭락을 이어가는 일은 없으니 말입니다. 특히나 세종시와 같은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에 토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멀리만 본다면 말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 세종시 읍면지역이 관리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의 토지가는 평당 2,710만원으로 장구면 봉안리 보전관리지역의 토지로 중개거래입니다. 당사의 사업지는요, 세종시 장군면, 송악리에 5곳, 송문리 2곳, 봉안리 3곳, 태산리와 용암리 각 1곳입니다. 연서면, 쌍절리, 신대리, 기룡리 그리고 연동면에 노송리, 명악리, 내판리 2곳, 응암리가 있고 연기면, 수산리가 있습니다. 공주시에는 의당면, 중흥리에 4곳, 가산리 2곳, 유계리 2곳과 정안면, 장원리에 1곳이 있습니다. 청주시 강내면, 사곡리에도 1곳이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83만 평의 부지에 건설됩니다. 산업단지의 기대효과 추정치는 생산유발효과 8,206억 원과 고용유발효과 5,916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 20조 6천억 원이며 산업단지 종사자 1만 9천 명을 예상합니다. 단지 내에 4,001세대의 택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또한 택지지구로서 조치원지구 7,000세대와 연기지구가 6,000세대로 13,000세대가 지어집니다. 청주시 오송의 제3생명과학단지가 204만 평의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세종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미 전 중앙부처의 완전한 이전이 예상되며 각국의 대사관 그리고 관련 기관과 언론, 방송과 정책금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행정법원의 세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원이 개원하게 될 텐데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품는 완전한 세종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분명합니다. 투자자는 이런 상황을 먼저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 어떤 분들은 개발행위여가 사업지, 토지 분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투자에 망설이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로 미래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투자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분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논산지역 전망 좋은 곳에 지인들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 주체로 인하여 지금도 상당한 재정의 피해를 입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이 순전히 투자자의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개발행위여가 사업지의 토지 분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과도 같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하며 건물이 준공될 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가져가는 것이지요. 계약부터 등기까지 빠르면 석 달부터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주체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영상이 소개하는 고양 전원마을의 부지는 믿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분양하고 있는 부지의 대부분이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분양하고 있는 부지가 20곳이 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고요? 2천억이 넘습니다.
토지 사업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네, 세종시에서 사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여 년간 현업에 종사하며 수십여 곳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무례함도 없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천억 부자가 나누고자 하는 토지 투자 지침 도서만 보아도 그동안 책의 저자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삶의 바탕이며 근본입니다. 기회는 항상 나의 앞에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 토지 투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세요. 010-2764-6944 성심껏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